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재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 정부 검찰개혁 업무를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선의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김재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 정책통으로 불립니다.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지기로 원조 친명 좌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오선의 윤 의원은 지난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는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기업인 출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초대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출신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윤 후보자는 일찍부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는데 국정 운영 중추인 행안부를 이끌게 됐고 친명 좌장 정 후보자는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5번 당선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을 이끌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각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현안 조율에 제 역할을 할 거란 기대를 받습니다. 그래도 예상 밖 인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 후보자가 줄곧 법무부 장관에 거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데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란 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스타일은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38년직이란 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이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함께 새 정부 검찰개혁을 이끌게 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후보자와 봉 수석은 사법연수원 한개수 선후배 사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면서 곧바로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즉답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다음 달 3일 이후로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특검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 오전 1시쯤입니다.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출석해 15시간 만에 조사가 끝난 겁니다. 첫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며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조사 직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대면 조사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2차 출석 통지에 즉답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특검의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조사를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란 겁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촉박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는 피의자나 변호인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라며 명백한 관계법령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추경안 심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이고 시간 끌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사흘째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 그럼 현금을 장롱에 넣고 썼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예 내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추가 검증을 못 박았습니다.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을 불러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심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이틀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들이 총 50명입니다. 50명이 10분씩 질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날 자정이 넘어갑니다. 여당의 정책 질의 일정이 과거 통상적인 수준보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입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추경안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도 의미 없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상대로 집행 계획 등의 질문을 하는 건 불필요한 절차를 늘려 처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 통과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오는 3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